자사 서비스의 생성 AI를 접목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산 공세에 한 방 먹었다는 평가를 받는 구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생성 AI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에 빼앗겼던 쇼핑 분야를 구글이 생성 AI 기술로 되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구글은 온라인 옷 쇼핑에 생성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면 다양한 모델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의 인종, 체형, 피부톤, 헤어스타일, 옷 사이즈에 따라 선택한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색상과 크기의 옷이라도 누가 입는지에 따라 보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온라인 가상 피팅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미 많이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마트처럼 AR 기술을 활용해 실제 고객의 몸에 선택한 옷을 입혀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의류회사 리바이스는 AI 모델을 도입해서 다양한 인종과 체형의 모델이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가상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체형과 인종의 모델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단순히 모델 위에 옷을 얹는 방식으로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델이 옷을 입은 것처럼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체형에 따라 혹은 취한 포즈에 따라 실제로 옷을 입었을 때 어디에 주름이 지고 어디가 늘어나는지, 달라붙고 접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가상 피팅 기술과 뭐가 다른가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옷을 입었을 때 모델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옷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섬세하게 포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옷을 살 때 M 사이즈를 사야 할지 L 사이즈를 사야 할지 고민될 때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사이즈의 옷이라도 체형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 보이고 옷의 디자인에 따라 평소보다 한 치수 큰 옷을 사는 게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색감이나 패턴은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피팅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핏은 아닙니다. 이 애매하게 달라지는 피팅감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직접 입어보고 사는 오프라인 경험을 이기기 어려웠는데요. 구글이 개발하고 훈련시킨 생성 AI 트라이온 디퓨저는 모델과 옷의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해 옷감이 늘어나거나 구겨지는 모습까지 구현했다고 합니다. 개인화된 의류 쇼핑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체를 반영한 다양한 모델 도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상품들을 일일이 모든 체형의 모델이 입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죠. 이 문제를 리바이스는 생성 AI로 만든 가상 모델로 해결하려다 인간 모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역풍을 맞은 것이고요. 구글은 실제 인간 모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조건의 모델이 옷을 입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구현하는 데 생성 AI를 활용한 것이죠. 물론 구글의 가상 피팅 서비스는 많은 상품에 당장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구글에 입점한 앤스로폴로지, 에버레인, H&M, 로프트 등의 여성복 상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남성 상의 부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쇼핑에 생성 AI를 도입하려는 구글의 시도는 2023년 5월 I/O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구글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0개 국가에 AI 챗봇 바드를 전면 개방하면서 새로운 검색 엔진도 소개했죠. 구글은 생성 AI 검색 엔진을 SGE,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라고 명명했습니다. 생성형 검색 경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글은 사전에 신청한 대기자들만을 대상으로 SGE를 공개하고 있고 국내 사용자들은 아직 신청이 불가한데요. 구글 블로그와 컨퍼런스 영상 등을 살펴보면 이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예시로 새로운 쇼핑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파티에 어울리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검색하면 기존 구글 검색에서는 파란 링크가 가장 먼저 나타났죠. 그런데 SG에서는 고객이 쇼핑할 때 고려할 내용을 요약한 박스가 먼저 뜹니다. 내구성, 음질, 배터리 수명 같은 정보를 생성 AI가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정보를 요약하는 데 참고한 사이트의 링크를 뽑아서 보여줍니다.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조건에 맞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사진, 가격 등과 함께 추천되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천을 받고 싶으면 후속 질문도 가능합니다. 추천 상품 아래 새로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추가 조건, 예를 들어 $100 미만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알맞은 상품이 새로 추천됩니다. 이전 질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어를 일일이 새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대화하듯 질문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구글 검색창에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넣어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도 SGE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언덕에 있는 8km가량 거리를 출퇴근할 때 좋은 자전거라고 검색을 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를 바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글은 검색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한 페이지 안에서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SGE가 쇼핑을 위한 강력한 검색 엔진이 될 수 있다고 사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은 350억 개가 넘는 제품이 자사 검색 엔진에 등록되어 있고 이 상품들에 대한 정보와 리뷰, 질문 후기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쇼핑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뛰어난 AI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보다 늦게 생성 AI 영역에 뛰어들었던 것이 주력 서비스인 검색 엔진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챗봇에 물어봐서 곧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사용자들은 링크를 타고 여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겠죠. 이럴 경우 막대한 검색 광고 매출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판단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신중했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는 SGE는 이 같은 고민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구글 검색 인터페이스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들은 크롤링된 웹페이지 링크가 아니라 AI가 작성한 검색 결과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챗봇 바드가 웹사이트 링크 제공 없이 답변만 내놓았던 것에 비해서는 화면 곳곳에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퍼블리셔들과의 공정까지 고려한 것이죠. 또 챗봇 생성 대답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 의료나 금융 등의 분야에는 기존 구글 검색 방식을 유지하죠. 그 외의 분야라고 하더라도 AI의 답변은 기존 구글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보다 더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만 표시되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확증된 유익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것이 구글이 SGE를 통해 추구하는 AI 검색 경험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새로운 검색 엔진을 실험하기에 쇼핑보다 더 적절한 분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의 가상 피팅은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에서 서비스되고 있죠. 일부 브랜드, 그것도 여성 상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좀 더 기다렸다 남성 상의까지 지원이 가능할 때 발표했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업계에서는 구글이 제한적이나마 가상 피팅 기술을 재빨리 내놓은 이유를 아마존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지만 쇼핑 검색에 있어서는 아마존에 뒤처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판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글 스카우트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미국 온라인 쇼핑객의 56%가 쇼핑을 할 때 아마존에서 상품을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글이나 빙 같은 검색 엔진에서 시작한다는 답변은 42%입니다. 아마존과 구글만 떼어서 비교한 조사에서는 차이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2023년 파워리뷰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아마존에서 가장 먼저 검색을 시작한다고 대답했고요. 구글은 31.5%였습니다. 구글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쇼핑 검색 트래픽을 아마존이 뒤집은 것이 2016년인데요. 그 이후 아마존은 계속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상품을 검색하는 첫 페이지가 아마존이 되면서 구글의 주 수입원인 온라인 광고에서도 아마존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게 됐습니다. 2014년 에릭 슈미츠 구글 전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경쟁자가 빙이나 야후라고 생각하지만 검색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아마존이라고 우려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죠. 게다가 최근 아마존이 상품 검색에 도입할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생성 AI의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느끼는 구글의 조급함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구글은 아마존에 대항해 이커머스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2010년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상품 검색 광고를 시작했고요. 2013년 아마존 프라임에 맞설 배달 서비스인 구글 쇼핑 익스프레스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처럼 주문 다음날 배달해주고 신선식품은 당일 배달해주었죠. 2017년 아마존이 홀푸드마켓 인수를 발표하자 코스트코, 월마트, 홈디포, 타겟 등 유통업체들도 줄지어 구글 익스프레스에 입점했습니다. 구글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제휴를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할 수 있게 해주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주었고요. 음성인식을 활용한 쇼핑도 제공했습니다. 공동의 적에 맞서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신통찮았습니다. 구글 쇼핑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른 유통업체들은 재빨리 구글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배송에 나서기 시작했죠. 2019년 구글은 구글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구글 익스프레스와 쇼핑 검색을 통폐합해 2019년 새로 출시한 구글 쇼핑은 개인 맞춤 상품 추천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구글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사용자 각각의 맞춤형 상품이 추천되고 구글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사용자마다 다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예를 들어 똑같이 헤드폰을 검색해도 웹사이트 검색 기록을 통해 소니 브랜드와 무선 헤드폰을 더 선호하는 사용자라고 판단되면 소니 무선 헤드폰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겠죠. 2021년부터는 아마존에 이어 미국 전자상거래 점유율 2위인 쇼피파이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피파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듯 판매자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재고 관리, 결제, 물류, 배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쇼핑몰 구축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에 대항할 개미군단으로 불리죠. 그런데 쇼피파이 판매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검색입니다. 직접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구글은 쇼피파이 판매자들이 등록 수수료 없이 구글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2023년 3월에는 쇼피파이 판매자들이 자신의 온라인 상점에 구글 AI 검색과 추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에 강점이 있지만 공급망이 따로 없는 구글 입장에선 쇼피파이가 놓칠 수 없는 최적의 파트너인 것이죠. 이 밖에도 2022년 구글 렌즈를 이용해 카메라로 물건을 비추면 구글 내에서 상품을 찾아내고 가격 비교는 물론 판매처까지 알려주는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요. AR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360도 돌려가며 보여주거나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까지 정식 출시하면서 공세를 넓히고 있죠. 사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쿠팡, 해외에선 아마존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 구글 쇼핑의 업데이트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구글이 집중했던 온갖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쉽게 이커머스 부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한 생성 AI 기술이야말로 어쩌면 구글이 이커머스에서 아마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